자, 기본공제 좀 가볼까요? 기본공제.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요, 여러분?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웠어요. 그 다음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비과세를 안 해주는 경우 살펴봤어요. 이 두 가지가 메인 내용이었어요. 자, 이제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했고요. 여러분 이거 지금 당장 안 외우셔도 돼요. 우리 1년 내내 공부하다 보면 자동으로 외우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단 우리 외우는 방법이 있었다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차장금기 과세상. 기억나셔야 돼요, 여러분. 네. 그래서 나온 금액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양도차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한 후에 금액을 뭐라고 그런다고? 양도소득 금액 그래요. 우리 세법에서 여러분 있죠? 이 뒤에 양도소득과 양도소득 금액은 하늘과 땅차예요. 세법상 뒤에 금액이 붙어버리면 이거는 과세 대상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과세 대상으로 확정된 금액. 자,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무슨 공제였어요, 여러분? 특별공제였어요. 특별공제. 그러면 특별공제가 있으니까 이에 대응되는 무슨 공제가 있다? 기본공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자고요. 그래서 누구한테나 다 해준다.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여러분? 양도소득 기본공제랍니다. 기본공제. 그래서 기본공제는 뭐와 대응되는 거다, 여러분? 특별공제와 대응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이 확정되면 여기서 한 번 더 뭘 차감하라?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라. 그래서 나온 금액을 뭐란다, 여러분?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란다. 이거는 세법의 용어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가액이죠. 원래 확정이 됐는데 이 특별공제가 있으니까 그에 대응되는 기본공제를 한 번 더 해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는 출전은 여기서 이 계산 구조상 어디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양도소득 금액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양도소득 금액을.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뭐까지는 공제하지만 뭐까지는 하지만 특별공제는 해주지만 뭐는 아직 안 하는 거다? 기본공제는 안 한 거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다음 중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고려 대상인 거와 고려 대상이 아닌 걸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럼 위에 거는 뭐고? 고려 대상이고 이 밑에 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뭘 계산할 때는?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그런데 만약에 뭘 물어보면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는 뭐까지 고려해야 되는가? 기본공제. 요런 것도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그러면 양도소득 기본공제. 얘가 별표 2개라면 얘는 별표 하나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기본공제에서 우리가 정리할 내용은 뭐냐? 똑같아요, 여러분.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똑같이 첫째 공제 대상과 역시 공제 금액이죠.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단독 문제로 나온 건 시험에 딱 한 번이에요. 그 한 번 나왔을 때 출전에 요구한 건 뭐였느냐? 역시 뭐예요, 여러분? 공제 금액이 중요해요. 이미 노출됐어, 얘는. 그러면 여러분은 공제 대상하고 공제 금액을 특히 뭐와 비교해서? 특별공제와 비교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비교해서. 이런 문제는 나왔었어요. 종합문제에서. 특별공제와 기본공제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그러면 공제 대상을 보면요, 여러분. 누구한테 기본공제 줄 거냐? 얘는 글자 그대로 무슨 공제니까? 기본이야, 기본. 누구나 다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라면 다 해줍니다. 아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아무한테 해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반드시 양도 물건이 뭐냐를 물어봐서 양도 물건이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 부동산 또는 뭐 해야 돼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인데 얘는 공제 대상이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라면 다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특징이 양도 물건의 종류를 묻지 않아요. 양도 물건의 종류를 묻지 않습니다. 불문 묻지 않아. 뭘 양도했는데를 묻지 않는다고. 그냥 모든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라면 다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공제 성격이 인적 공제입니다. 사람을 보고 공제해주는 인적 공제. 그럼 아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무슨 공제냐? 물적 공제. 출제원들은 이런 거 좋아합니다. 뭔가 달라지는 거. 양도 물건의 종류는 묻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해준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다 해주겠다는 얘기야. 이건 마치 종합소득세에서 종합소득 공제와 맞대응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양도소득 기본공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물건을 보고 공제해준다, 사람을 보고 공제해준다, 사람을 보고 해준다. 그래서 무슨 공제다고 여러분? 인적 공제, 사람 보고 공제해주는 거야. 그런데 얘는 아무리 기본으로 해준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양도면 미등기 양도면 안 해줘요. 아씨. 미등기 양도면 기본 공제도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왜? 얘는 양도소득세 제일 나쁜 놈. 나쁜. 집에서는 학원 간다고 나왔는데 학원에는 안 오는 사람들. 그들의 정체는 뭘까? 기억해 두시죠. 그러면 여러분 아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안 해주는 경우가 몇 가지였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의 요건 충족했어도 안 해주는 게 두 가지가 있었죠. 미등기 양도 하나 첫 번째. 그러니까 미등기 양도는 모두 못 받고 특별 공제도 못 받고 모두 못 받고 기본 공제도 못 받는가. 왜? 나쁜 놈이니까. 그리고 얘는 비과세 요건 충족했더라도 미등기 양도는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전액 과세했죠. 그리고 전액 과세할 뿐만 아니라 각종 공제를 안 해주죠. 얘는. 나쁜 놈. 근데 아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서 제외 대상이 있던 것 중에 지금 기본 공제에서는 안 보이는 게 하나 있네. 뭐? 그렇죠. 비사업용 이런 거 출전 좋아하죠.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비사업용 토지는 뭐는 받지는 못하지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받지는 못하지만 뭐는 기본 공제는 받을 수 있다. 아, 출전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런 거 나오는 거야 시험에. 그러니까 저는 하는 일이 뭐냐,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 그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야. 물론 기본적인 세법 내용을 설명드릴 뿐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수업 듣는 건 역시 그걸 목적으로 듣는 거고. 스키가 이건 나온다 그러더라. 이건 안 나온다 그러더라. 그거 적는 거야 여러분. 학원에 와서 뭐 해요? 뭐 혼자 공부할 줄 몰라서 읽을 줄 몰라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출전에 그런 거 한단 말이야. 비사업용 토지는 뭐는 받지는 못하지만 특별 공제는 못 받지만 뭐는 받을 수 있다.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출전이 이걸 말장난치죠. 어떻게 장난쳐?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물론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죠. 그런 거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시험 그런 거 나오는 거야. 무슨 소리야? 특별 공제는 못 받지만 기본 공제는 받을 수 있다니까. 근데 둘 다 못 받는 놈은 뭐다? 미등기 양도다는 얘기죠. 아, 이런 거 출전이 좋아하는 거야. 이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게 공제 대상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정리할 내용이고요. 자, 이제 그래. 공제 대상이다. 그럼 얼마를 공제해 줄 거냐. 여기서 중요한 말 나옵니다. 여기서는 양도 자산별이 아니라 여러분 소득별로 구분된 양도소득 금액 합계액에서 양도소득 금액 합계액에서 1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250만 원입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공제 대상보다 얘가 더 중요해. 출제는 여기서 장난칩니다. 소득별로 구분된 양도소득금액 합계해서 연간 얼마 여러분? 250. 1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50만 원이다. 그 얘기입니다. 출제는 이걸 살짝 어떻게 장난치냐면요. 요 소득별을 이렇게 바꿔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 양도자산별. 이렇게 말을 바꾸면 여러분은 어머! 무슨 소리하고 잡아내야 돼. 양도자산별로가 아니라 소득별이다고.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자,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에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 출제는 어떻게 말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소득별을 양도자산별로 이렇게 말을 바꾸면 여러분은 어머! 무슨 소리하고 잡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이야, 이게. 두 번째, 그러면 여기서 소득별로 구분하는데 이때 소득별은 어떻게 구분하냐?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부동산 등과 주식 등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두 가지로. 부동산 등이니까 여기는 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부동산, 또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 기타 자산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설명에서 제가 여러 번 소득세법과 관계없이 이렇게 크게 부동산 등과 주식 등 두 가지로 대별을 하시고 그랬죠. 이게 다 이런 근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구분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선생님들이 다 따라해 이렇게. EBS의 책을 이렇게 쓰니까 그 다음부터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동산 등은 부동산을 양도했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거나 기타 자산을 양도했거나 그것들의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외적 과세 대상인 주식 등의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을 그래서 각각 얼마씩 2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최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몇 가지로 구분하라는 얘기야. 소득별 구분은 두 개로 구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얼마 받을 수 있는 거고 250. 근데 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올해 주식도 양도했다. 그러면 이때는 부동산 등은 뭐와 구분해서 주식과는 구분해서 별도로 주식 등에서 얼마 받을 수 있다? 250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론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기본 공제는 500. 국내 자산에 대해서 1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만 원이 최대란 얘기입니다. 이 금액을 넘어설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해 부동산 양도해서 양도소득 금액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서 250 받으라는 얘기야. 근데 나는 올해 아파트 당첨권을 또 양도했대. 그럼 아파트 당첨권 양도했어요. 이미 부동산에서 250을 받았다면 여기서는 공제 금액이 없다 그 얘기예요. 또 나는 이번에 골프 회원권을 양도했어. 그러면 여기서 이미 얼마 다 받아버렸으면 250을 다 받았으면 이제 여기서는 합해서 250을 넘어갈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 뭘 양도했다면 주식을 양도했다면 이때는 부동산 등과는 뭐하러? 별개로 얼마 받을 수 있다? 250. 그러니까 결론 1년에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다고요? 500만 원이다 그 얘기입니다. 왜 500이 나온지 알겠죠? 부동산 등에서 250, 주식 등에서 250. 그래서 합해서 500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1년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500을 넘었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내가 무수한 자산을 양도했다도 250, 250 이렇게 각각 구분해서 얼마? 500.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요 양도소득 금액은 여러분 국외 자산을 양도했을 때도 공제해 줍니다. 그런데 특별 공제는 안 해줍니다. 국외 자산에 대해서 특별 공제는 국내 자산만 해주는 거고 국외 자산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안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죠? 무슨 자산은? 국외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뭐는 받을 수 없지만 특별 공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뭐는 받을 수 있다? 기본 공제는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출전에 그런 거 장난친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기본 공제는 뭐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국외 자산. 다시 말하면 국외 자산은 뭐는 받을 수 있다? 기본 공제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뭐는 못 받는다? 특별 공제는 못 받는다. 이런 거 시험에 나온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외 자산도 국내 자산처럼 부동산 등에서 250, 국외 주식 등에서도 250. 그래서 국외 자산에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500. 그러면 결론 국내 국외 합치면 최대 얼마까지 1년에? 1,000만 원. 예. 이게 맥시멈입니다. 그래서 국내 부동산 등 250, 국내 주식 등에서 250 받고 내가 해외 자산 양도했다. 그러면 해외 부동산 등에서 250, 해외 법인 주식 등에서 250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얼마는 넘어설 수 없다 여러분? 1,000만을 넘어설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절대 이 금액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올해 많은 자산을 양도하다 보니까 이거를 200 최대 1,000만 원까지 나는 실제 뭐 3천만 원을 공제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밖에 받지 못해서 그럼 얼마 남아서 하지? 2천만 원. 그럼 2천만 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내년도로 넘어가면은 내년도에서 또다시 2월 공제받을 수 있느냐? 없다. 특별 공제와 기본 공제는 2월 공제라는 것이 없다. 우리 양도소득세에서는 2월 공제라는 것이 없다. 여기까지 갑시다. 이제 난이도가 점점 높아져. 회를 거듭할수록 여러분. 그 가끔 가다가 이렇게 질문해. 교수님, 올해 시험은 내년보다 좀 작년보다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우문입니다. 모든 국가고시는 회를 거듭할수록 시험의 난이도가 올라가지 절대 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당연히 문제가 고갈되는데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새로운 문제를 얼마만큼 창출하겠어. 그래서 결론, 이거 꼭 정리해 두셔야죠. 무슨 공제 없다? 2월 공제 없다. 실제 최근에 여기까지가 시험에 나온 거야. 여기까지. 2월 공제는 받을 수 없다. 다시 한번 말하면 양도소득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나 양도소득기본공제 올해 받지 못한 금액 내년에 다른 자산을 또 양도했다? 그러면 또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2월 공제 없다. 꼭 적어놓으셔야 돼요. 2월 공제 없다. 국외자산을 팔았는데 예? 국외자산을 예. 팔았는데 예. 한국에다 양도했을래. 예. 그 양도자가 거주자로서 5년 이상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둔 자라면 그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해외 부동산 등이나 해외 법인 주식을 양도해도 과세합니다. 그거를 과세를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국내 자산과 국외 자산과의 형평상의 문제가 발생하죠. 결론 냅시다. 해줍니다. 누가 양도했더라도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했더라도 그 자가 국내에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고요. 양도소득세 과세가 될 때 특별공제는 받을 수는 없지만 뭐는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나중에 또 이렇게. 자, 요거 꼭 좀 정리해둘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양도소득세 공제는 여러분 항상 연도를 달려면 새로 시작하는 거야. 달력이 바뀌면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2014년도에 기본 공제 받았다. 근데 2015년에 또 양도했다. 그러면 2014년도과는 관계없이 2015년도 따로 하라는 얘기야. 이해하세요? 달력이 바뀌면 끝이야. 새로 시작하는 거야. 새로이.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작년에 공제받지 못한 자산을 내가 올해 양도하면서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럼 맞아? 틀려? 2월 공제는 없다. 그냥 해가 바뀌면 끝이야. 처음부터 다시 제로 베이스야. 제로 베이스.
달력 준비되셨어요? 내년도 거? 요즘은 달력이 얻기가 좀 많이 힘들어. 그죠? 옛날처럼 가계부 달력 이런 게 예전에 제가 은행 다닐 때만 해도 연말 되면 은행에서 가계부하고 달력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저기 뭡니까 고객들한테 나눠주라고 배포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엄청 온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한 박스를 이제 갖고 가죠. 집에 가서 어머니 드립니다. 어머니 가계부하고 달력 났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그걸 가지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아 글쎄 제주니까 갖다 주라고 갖고 왔어. 그거 갖고 자랑하러 다니는 거야. 그게 또 한때 즐거움이었어. 그래서 예전에 왜 여러분 가계부 달력 많이 나왔죠? 은행에서. 근데 요즘은 안 나와. 나와도 잘 안 줘. VIP만 줘. 새끼들이. 나쁜 쉐.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뭐는 없다? 2월 공제는 없다. 달력이 바뀌면 어떻게 한다? 새로 진행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험 문제가 여기까지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다음에 또 나온다. 그러면 이거보다 뭐에서 나오는가? 업그레이드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맨날 과거 것만 공부해서는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기본 공제는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돼요. 요 정도까지만. 특히 주의할 건 뭐다, 여러분? 자산별로 공제 준다고요? 소득별로 구분해서 공제 준다고요? 소득별. 이게 첫 번째 출전이 건드릴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둘째, 국외자산은 뭐는 받을 수 없지만 특별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국외자산에도 뭐는 받을 수 있다. 기본 공제는 받을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셋째, 무슨 공제는 받을 수 없다. 2월 공제는 받을 수 없다. 여기까지가 기출문제의 현재 난이도다. 여기서 또 남은 이제 업그레이드로 간다. 그러면 업그레이드 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뭐냐? 그건 이제 계속 설명드리는 거죠, 여러분한테.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예. 꼭 정리하시고요. 자, 그래서 양도처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금액이라 한다. 그러면 양도소득금에서 특별공제에 대응되는 무슨 공제를 해준다, 여러분?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해주자. 그래서 나온 금액을 뭘 한다, 여러분? 양도소득 과세표준이라 한다. 과표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무조건 뭐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율. 이거는 세법의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모든 조세에 뭐가 나오면 과표가 나오면 그 다음에 무조건 뭘 곱해라고요? 세율을 곱해라고요. 예외가 없다고 그랬어 분명히. 그래서 나온 금액을 우리 뭐라 그런다 여러분? 양도소득 산출세기라 한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때 양도소득세의 과표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에서 적용되는 세율은 우리가 이거를 양도소득세 세율이라 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은 근간은 같으나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2014년도 제가 2014년도 25회 대비로 강의를 하면서 반드시 나온다 그랬어요. 반드시. 네, 반드시 나왔죠.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반드시 정리하라. 그대로 나왔어요. 왜 나올 수밖에 없냐? 개정됐거든요. 개정됐거든요. 특히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이 개정됐어요. 이거 출전이 안 물어볼 수가 없어. 공인중개사는 여러분이 양도소득세 세율을 모르면 어떻게 하지? 고객한테 최소 이게 몇 프로 정도 과세가 된다는 걸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14년도에 나왔지만 2015년도 역시 출제 대상입니다. 물어볼 게 많거든요. 2014년도는 개정됐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다. 자, 목에 피가 터지더라고요. 그냥 외쳐댔죠. 제가 여기 뭐 특정인만 여기 대상으로 강의를 한 게 아니라 동영상 전국 다 퍼지는 전국 수험생들이. 제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안 나왔는데 나온다고 그러고 했더니. 세율. 역시 올해도 여러분 정리해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세율은.
특히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이때 적용되는 세율이라도 고객한테 얘기해 주라는 얘기야. 세액을 계산 못 해주면. 자, 그래서 여러분 내용이 거기 표준세율이 나와 있어요. 부동산도. 거기 보시면은 보유기간에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박스 있죠, 여러분? 찾으셨나요? 그 부분이 개정된가? 그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기간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세율이 달라지는 거. 그거 시험에 나온다고 입에 개거품 물면서 했어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세율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양도소득세 세율은요, 그 양도 물건이 뭐냐에 따라서 일단 또 달라져요. 자, 여기 잡으시면 돼요, 화면. 양도소득세 세율은 다시 또 부동산 등과 주식 등으로 나눠집니다. 나눠져요. 이 나눈 건 제가 나눈 겁니다. 법률에서는 짬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대비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세법과 관계없이 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한 것은 얘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나와도 절대 답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서 찾으라고요? 부동산 등에서 찾으시라고요. 답은 여기 가서 껄쩍거리지 말라고. 하는데 안 해놓고 괜히 안 한 데 가갖고 이거 아니야? 찔러보고. 그러면 부동산 등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서요.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을 때와 기타 자산을 양도했을 때 적용되는 세율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동산 등을 공부를 할 때, 세율을 공부할 때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반드시 뭐를 구분해서 기타 자산을 구분하셔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뭐죠 여러분?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뭐죠? 부부죠, 부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양도소득세에서는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꼭 같이 다닙니다. 꼭 같이 다닌다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뭐이니까? 부부이니까. 두 부부, 두 내외가 나들이 가면 꼭 아저씨가 손 꼭 잡아줘, 안 잡아줘? 집 나가면 남남인가? 이런. 우리 집은 이상한 집안인가 봐, 그러면. 우리는 두 내외가 나들이면 꼭 손 잡고 이렇게 팔짱 꼭 끼고 누가 쳐가면 어떡해? 그래서 꼭 아저씨가 이렇게 꼭 잡아주지 않아? 이상하네. 나만 이상하네. 그래서 여러분 결론 내릴게요. 양도소득세에서 뭐와 뭐는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어떻게 한다? 꼭 같이 다녀요. 꼭 같이 다녀요. 왜? 왜? 부부이니까. 근데 요렇게 끝나면 좋은데 여러분 꼭 요렇게 끝나지가 않아. 뭐가 있어? 예외.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딱 한 군데선 찢어져. 우리가 두 부부가 두 내외가 나들이 나가도 같이 들어갈 수 없는 데가 있잖아. 응? 있잖아. 자기 갔다 와 먼저 하고 그렇게 핸드백 들고 있어줘야죠, 앞에서. 같이 갈 수 없는 데 가서 똑같아.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 같이 다니는데 한 군데에서는 여기가 찢어져. 거기가 어디였죠, 여러분? 저기서? 오늘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저기서 제가 오늘 1교시부터 설명드린 부분 중에 한 군데서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찢어졌잖아. 그게 뭐예요, 여러분? 저기서. 저기 계산구조 보시라고. 응? 특별공제죠. 특별공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특정 부분 일부분을 정리할 때는 잘 쫓아오셔요. 잘 쫓아오셔요. 그리고 몇 번 듣다 보면 이제 들을 게 없다 생각해. 아유 또 그 얘기네. 아니 전체 흐름을 보셔야 돼요. 항상. 내가 지금 어디를 공부하고 저 전체 구조 어디. 자, 부동산과 부동산에 정리하겠습니다.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우리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할 때 꼭 같이 다니는데 딱 한 군데에서만 찢어졌다. 어디서 찢어졌다고요? 특별공제일 때는 뭐만? 부동산만 공제를 받았고 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공제받을 수 없었죠. 물론 기타 자산 공제 못 받고요. 단 요 권리 중에서 예외적으로 뭐는 받았어? 조합원 입주권은 공제받았죠? 이때 조합원 입주권은 권리로서 공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뭘로서? 주택으로서 공제받은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은 양도소득세에서 뭐로 취급하라고요? 주택으로 취급하세요. 그랬어요. 주택수 계산할 때 봐봐라. 제가 집에 가면 뻗어요 그냥. 그러니까 강의를 잘하시는 분은 그냥 사금을 점잖게 그냥 야근야근하게 그냥 조용하게 강의하다가 집에 가서 힘쓰는데 저는 무식하게 여기서 힘쓰고 집에 들어가서는 팍 거리고 있으니. 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꼭 어떻게 한다? 같이 다닌다. 단 요거에 뭐가 있었다 여러분? 예외가 있었는데 그 예외가 뭐였다 여러분? 장기 보유. 정리하셨죠? 자, 그럼 갑시다. 그러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됐다. 그러면 원칙. 여러분이 참 세법은 이래서 힘들어. 원칙 그러니까 또 뭐가 나오겠구나. 아, 이래서 세법이 공부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야. 원칙은 여러분 종합소득세율을 그대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나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되나 세율의 차이점을 두지 않겠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세율을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세율을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과 종합소득과의 세율상의 차이를 두겠다 안 두겠다? 안 두겠다. 이때 여러분이 종합소득세 세율은 최저 6%부터 출발해서 최고 38%까지의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잡으셔야 됩니다. 결론은 양도소득세 세율은 최저 6%부터 최고 38%까지의 5단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그게 책에 있나요? 그 책에 있는 6%부터 38%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는 어디서 나온 거다고요? 종합소득세 세율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6%부터 출발해서 최고 몇 프로까지 간다? 38%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득세 38% 누진세를 적용받는다 그러면 그분은 최소 한 2억 이상 정도를 벌어들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뭐 1년에 여러분 억 이상 벌면 되지 않아? 공인중개사 되셔서 그냥 1년에 뭐 소박하게 억 단위 이상만 벌자. 억 단위로만. 억대 연봉자 되자고요. 별로들 동조를 안 해줍니다. 더 벌어야 되나? 인생 뭐 있어요? 적당히 벌어서 적당히 인생 즐기면 되는 거지. 그래서 6%부터 최고 몇 프로까지 여러분? 38%까지 5단계 무슨 세율이에요 여러분? 누진세율이죠. 그러니까 과표가 뭐 할수록 커질수록 6%부터 출발해서 38%까지 5단계로 가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나중에 여러분 요거 종합소득세 세율 누진세율 계산하는 방법 가르쳐 드리겠지만. 그래서 얘는 기본이에요. 만약에 세율에서 시험에 나오면 출제는 여기를 요구합니다. 여러분한테. 어디를 공부할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 여러분. 출제는 만약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물어보면 이거 안 물어봅니다. 여기서 물어봅니다. 왜 여기서 물어보냐면 얘는 종합소득세율과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물어볼 가치가 없는 거야. 양도소득세만의 독특한 규정이 이거거든요.
원래는 종합소득세 세율 때리지만 종합소득 때리지 말고 예비대로 적용되는 세율이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거야. 시험은. 그러면 이때 예외는 여러분 생각합시다. 세부담을 무겁게 해주는 거겠구나 가볍게 해주는 거겠구나. 얘는 무겁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뭐보다? 누진세보다 더 무거운 세율로 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양도소득세의 가장 독특한 규정이야.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여기 물어봐 출제니 여기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물어보면 이건 나와도 출제 빈도수가 낮거나 매우 낮거나 가장 기본적이네요. 시험에 이렇게 요것도 나온 적이 있어 최근에 한 4년 전에 양도소득세 최저세율이 몇 프로냐? 그래서 과세표준 1,000만 원일 때 양도소득 최저세율이 얼마냐? 그럼 제일 적은 세율은 몇 프로예요? 6%야 6%. 이거 물어봤다니까 이거. 아이 참. 다시요. 여기서 말하는 뭐는 무슨 규정은? 예외 규정은 원칙보다 세부담을 무겁게 하겠다고요? 가볍게 하겠다고요? 여러분. 무겁게 때리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들은 다 무슨 거래겠구나? 투기성 거래겠구나. 좋은 놈들이겠구나. 나쁜 놈들이겠구나. 나쁜. 그걸 자꾸 떠올려야지 여러분. 왜 예외 규정이 있는지. 이게 정상적인 양도가 아니라 어떤 투기성 거래의 양도더라는 얘기야. 그러면 종합소득세 누진세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별도로 정한세율을 때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나쁜 놈 뭐부터 튀어나와야 돼 그러면? 그게 미등양도. 얘는 초지일간 양도소득세 아주 나오기 걸리기만 하면 아주 아작내버리겠다는 얘기야. 너 무슨 양도했다고요? 미등기 양도했다. 그러면 그때는 70%입니다. 70%. 과표 전체 70% 세금을 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과표 1억이 나면 7천만 원을 소득세를 뺏어버리겠다는 얘기야. 까불고 있어. 뭐 여러분 이렇게 흥분되는 전율 이런 거 안 와? 나만 오나 봐. 여러분 이거 무서운가 안 무서운가? 무서운 거 여러분. 70%면 완전 다 뺏어가겠다는 얘기야. 여기다가 항상 소득세가 있으면은 소득세 해당의 10% 상당의 만큼 뭐가 쫓아온다고 여러분? 지방소득세 쫓아온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세부담률이 몇 프로인가? 77%인가? 77%. 과표 이력이 발생하면 7,700을 세금으로 빠져가고 나머지 2,400 넘어가라. 그 얘기야. 국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세율입니다. 이거보다 하나 더 높은 세율이 있어요. 우리 세법 중에서. (90%짜리가) 있습니다. 이거 최근에 이번 12월 달에 와서도 법인율 개정되면서 아주 과세 강화되면서 여러분들 은행에서 돈 빼지 않았어? 허허 이런. 이 법률 시행이 강함으로 인해서 은행권에 현금이 쫙 빠져나갔죠. 요거는 안 빠져나갔나 봐. 금융실명 및 비밀보장,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실명 거래일 때는 90%대입니다. 은행에서 지급할 때. 지급하는 비실명 거래일 때는 지급하는 이자 금액이 몇 프로예요? 90%를 금융기관에서 원천 징수해버립니다. 그러면 또 뭐가 쫓아야 돼? 소득세 9%니까 요 놈의 몇 프로? 10%인 몇 프로가? 9%가 뭘로 쫓아오는가? 지방소득세. 그러니까 몇 프로야? 99%예요. 99%. 걸리면. 그래서 지금 앞으로 금융실명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아예 본인 명이 아니로 금융기관, 예전에는 타인 명이 어느 정도 인정해줬지만 가설이지만 이럴 때 걸리면은 아예 이제 90% 다 하겠다. 이 금융실명 거래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강화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현금이 쫙 빠져나가는 거죠. 안 뺐어 그랬을 때? 이렇게 뺄 게 있어야 빼지. 이상하네. 자 여러분 이런 것도 가끔가다 시험에 나와. 이게 만약에 미등기 양도소득세 세율을 물어보면 출제는 이건 맞으라고 주는 거야 여러분한테. 맞으라고. 서비스 차원에서 맞으세요. 그래도 거부하죠. 싫어. 그 다음에 작년 201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세대 쓰지 마.
3주택 이상자일 때 또는 비사업용 토지일 때 이때는 얘보다는 한 끗 나죠. 몇 프로였겠구나? 60%였어요. 그런데 요거를 2014년도에 싹 삭제시켜버립니다. 삭제됐어요. 아예 없애버려서. 이거 언제 때 만들어진 규정인데? 전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거. 그동안 정권이 바뀌면서 시행을 유예했던 규정을 아예 이제 법률 규정 자체에서 삭제시켜버립니다. 그때 실제 적용을 안 하고 있었어요. 계속 1년간 유예시켰던 거거든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으니까 안 좋으니까? 안 좋으니까 요 60%를 2012년도 말까지 안 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개정되면 2014년도까지 적용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또 개정되면 그 다음에까지 안 하겠다. 계속 줘. 그럼 뭐하러 있냐고. 그래서 삭제시켜버린 거죠. 셋째, 1세대 2주택자였다. 50%였어요. 역시 2014년도 다 삭제시켜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 규정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다주택자예요? 서민이에요? 다주택 있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거야, 결론은. 그러면 이제 마지막 뭐냐? 결론 이거죠. 뭘 따져라? 보유기간을 따져라. 보유기간 따져라. 그래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을 보유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때는 이때는 50%로 때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하면은 40% 때리겠다 그 얘기야. 여러분 요때 50% 40%는 누진세보다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응? 높다니까. 예외 규정은 누진세보다 세보다는 어떻게 하게 한 거다가 여러분 무겁게 하는 거라니까. 얘는 최저 40% 얘들 최고세가 38% 초과하는 거 아니야. 얘는 전체에 대해서 50% 40%인가.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운 거야 여러분. 이거 맞아보면 알아. 맞아봐야 알아. 세금을 한번 양도세 왕창 두들겨 맞아보면 그때 곡소리 나는 거야. 아이고 이렇게 무서운 거였구나. 맨날 나만 목에 힘주고 하지만 여러분은 받아들이는 감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세부 부담이 크니까 적으니까 크니까 네가 뭘 양도하면 주택이나 자 그랬죠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 입주권은 뭐와 동일시하라고요? 주택과 동일시하라 그 얘기야. 그래서 네가 그 양도한 것이 모이면 주택이나 입주권일 때는 조금 세부담을 낮춰줄게 관장한다. 40% 여기 누진세율 1년 이상. 그래서 그 양도 물건이 모이면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일 때에는 그것이 1년 미만 보유한다면 일반적인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련은 몇 프로지만 50%지만 너는 40%로 뭐 해줄게? 낮춰줄게. 1년 이상을 보유했더라도 2년 미만이면 몇 프로 맞지만 40%지만 그게 뭐면 주택이나 입주권이면 누진세를 얘와 똑같이 때려줄게 그 얘기예요. 이게 작년 개정사항이죠. 2014년 개정사항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강의하면서 이 시험에 나온다. 반드시 나온다.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중요한 개정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안 물어보면 출제는 어디서 물어보겠냐고. 뭐 나오는 거 아니야 그대로 시험에. 이거 시험이라는 게 뭐 별거 있어요 여러분. 자 마지막 기타 자산. 부동산도 아니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아니요 무슨 자산이라고요? 기타 자산.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게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해당되는 영업권, 일정한 시설물 이용 회원권. 여러분 여는 여기까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특정 법인 주시나 특정 업종 영위 법인 주시 유권 그것까지는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그 양도한 물건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부동산이거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거나 골프 회원권 등 일정한 시설물 이용 회원권이 무슨 자산이면 여러분 기타 자산이면 기타 자산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타 자산은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무조건 저거나 무조건 종합소득세 세율을 주는 이게 특징입니다. 기타 자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묻지 마. 무조건 뭘 때리라고요? 종합소득세 세율을 주는. 그러니까 무슨 세율로 때리라고요? 누진세율로 때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타 자산을 구분하고 있는 실익인 겁니다. 굳이 기타 자산을 구분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너는 보유기간 뭐 이런 거 묻지 마. 무조건이야. 무조건. 무슨 세율을 때리라고요? 누진세율을 때려. 이게 기타 자산을 구분하는 실익입니다. 이것 때문에 구분한 겁니다. 기타 자산을. 내년에 여기 양도소득세 요 주식 등에서 아마 개정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하고는 시험하고 관련이 없어요. 증권 쪽에서는 아주 민감하죠. 파생상품 이런 거 지금. 그래서 내년부터는 파생상품 등에 대한 규제 강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희한하게 해갖고 파생상품이라는 것은 현물 거래에 대한 해지 목적으로 거래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에서 깨진 사람이 이 파생상품에서 투기 목적으로 들어옵니다. 해지 목적이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들어오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이 파생상품이 세계 1위 2위합니다. 쥐꼬리만한 나라에서 파생상품 거래가 세계 1위야. 2위에 2위 정도 합니다. 미국, 일본 이런 나라보다 우리나라 파생상품 거래가 더 커. 왜냐? 요 개인들이 여기 와서 주식에서 깨져갖고 여기 일로 온 거예요. 레버리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해지 목적으로 위험을 회피할 수단으로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정상적이죠. 그래서 이거를 억제시켜버리겠다. 개미들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이쪽 개정하면서 이쪽 과세 강화하겠다. 이 중에서 양도소득세율도 높여버리겠다. 이쪽 잡겠다. 그런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우리 공인중개사와는 관련이 없어요. 근데 제가 증권 가서는 여기 가서 200 거품을 준 거죠. 거기서는 이걸 안 하죠. 증권 쪽 가면 이거 얘기하죠. 저는 좀 이중조 성격을 띠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주식은 볼 필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X 치세요. 안 봐도 됩니다. 전 믿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 세율은요, 2015년도에도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출전에 문제 만들기가 좋습니다. 문제 만들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러분이 꼭 대비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보유기간 계산할 때에 원칙 예외 있죠? 그 예외 2개 있죠? 묶으시고요. 예외. 예. 이제는 원칙보다는 예외 이런 쪽의 시험에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제 우리 마지막 남은 부분 신고 납부는 10분 쉬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